네, 예고해드린 대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까지 상황, 결국은 어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부터 뭐 질긴 인연이 있으신데요.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지금 이 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검찰총장 할 당시 징계 청구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할 때는 예, 그 본인 가족 측근 비리로 교도소에 갈 것은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란까지 일으킬 거악 괴물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못했는데요. 아마도 대통령 되고 나서 윤석열의 그 전체주의적 사고를 제가 지켜보면서 나중에는 김종현과 같은 그런 군 세력하고 아주 밀착돼서 지내는 걸 보고 군을 이용한 전체주의 쿠데타를 일으키겠구나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도 현실을 제대로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초헌법적, 초현실적인 주장을 보면서 그의 말로는 대단히 비참하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사법체계하고 수사기관 모두 무시하는 건 어떤 전략으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질로 해석하십니까? 저는 기질로 봅니다. 예,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과거에 그 파시스트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존경했다고 할까요? 예, 부러워했다고 할까요?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음,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상승 효과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 파시스트들을 보면은, 국민과 정적을 법률로 다스리거든요. 예, 법률 독재를 하는데 그들 자신은 그 초법적인 존재다라고 우월적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걸 그대로 보이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공수처 수사는 거부하고 지금 네. 검찰 수사는 어떻게 받을 걸로 예상되십니까? 공수처 수사는 뭐 막무가내로 거부를 했습니다. 검찰 넘어가서는 어떤 행태를 보일 걸로 보세요? 검찰로 넘어가서는 그 김용현이 적당히 뒤집어 쓰고 아마 그런 시나리오를 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열광하는 지지자들, 지지 세력을 선동해 대면서 아마도 윤석열이 복구를 하게 되면 김용현을 사면을 해줄 수 있다 예. 하는 그런 정치 도박을 하고 있다,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있습니까? 주연님은? 아마도 굉장히 폭을 좁혀서 핀셋 수사를 할 걸로 봅니다. 예. 윤석열과 그 계엄사령관 또 김용현 이들을 중심으로 한 핀셋 수사를 해내면서 나머지 광범위한 그런 수사는 아마 덮어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건 검찰 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동일한 우려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 내란 수계 혐의를 둘러싼 그 수사는 아주 핀셋처럼 집요하고 네, 깔끔하게 할 텐데 네, 그 여러 가지 줄기에 대한 수사를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 우려시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예,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조사단장인데요. 예, 많은 제보들이 있습니다. 군 내부 또 정보 라인 쪽으로. 그런데 일찌감치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이고요. 예, 그 제보에 의하면. 그래서 이미 제가 그 제보를 종합해서 일련의 증거들을 그 수집을 해서 정보사 수사 2단 이것이 이제 발전하면 계엄사 합수부 수사단으로 발전하겠죠. 예, 네, 그리고 수방사에 있는 그, 이 1경비단을 중심으로 한 수없인 TF, 여기는 뭐 대테러를 가장해서 어마무시한 조직들이, 정예 요원들이 다 들어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이버 정찰 TF까지 움직이고 있는 이 치밀한 준비성, 이걸 제가 폭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현재까지 공소장을 보면 오히려 그걸 덮어주는 수사, 꼬리 자르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특 네, 특검은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만약에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해도 네. 이번엔 통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기대도 하시던데 동의하십니까? 그 특검을 이제 많이 폭이나 뭐 이런 걸 줄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국힘당이 주장한 것도 상당히 그 수용을 해주고 했는데요. 아마도 그 최상목은 이 안을 거부한다면 국민들로서는 최상목 문건, 지시 문건 이것도 아마 그 계엄을 반대했다기보다는 초반에 반대했을 의견 피력은 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수행자 아니냐. 예. 그래서 개인적 이해 충돌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탄핵 심판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탄핵 심판 어제 보셨을 텐데요. 이 네네네. 탄핵 심판장에 본인이 직접 나가는 건 아까 비슷한 질문인데요. 전략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의도입니까? 제가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감찰 전에 여러 가지 수사 지휘도 내리고 했을 때, 예. 수사 지휘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하니까 언론이 막 열광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이 초헌법적인 판단을 열광시키려고 하는 예.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실에 대한 인지 부조화 도 좀 있고 예. 또 전략적으로 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정치 목적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 부조하고 정치 목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심판 자체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오히려 말을 할수록 그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걸 자꾸 증명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네. 또한 그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말들도 정확하게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자체가 다 그 헌법기관의 권능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자꾸 드러냈고 예. 그런 행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보면 결국은 어떤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분명한 것 같은데 김용현 증인이요. 네. 결국은 김용현 증인의 어떤 말 자체도 대통령을 어떤 궁지로 몰아넣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한덕수 총리는 아예 뭐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고 개헌 문건조차 보지 못했다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미리 11월 24일부터 준비한 그 개헌 관련 문건을 전달한 걸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민 장관한테도 전달한 개헌 쪽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표현만 뭐 최상목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없어서 그 전달을 직접 안 했지만 맡겨놓고 전달하도록 했다라는 것이고, 예. 또 뭐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 본인이 대통령을 통해서 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예. 대통령보다 본인이 더 그 상황이 아닌 이상 대통령으로 하여금 주도록 본인이 준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네, 그런 걸 표현은 약간 다를 뿐이지 뭐 결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로 간에 이제 그 법적 책임을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하도 어제 오늘 말이 많이 돼가지고 짧게 여쭤보겠는데 계몽령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 그랬다. 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 같아서 계엄을 했다. 좀 듣기에도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나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하다 보니까 엉킨 건가요? 아니면 의도인가요? 이거는? 원래 아마 그 수준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 거대 야당 경고용이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말을 바꾸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려고 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는 거죠. 예. 그러면 무엇을 호소하느냐? 야당이 잘못됐다라는 계몽 차원이었다라는 예. 걸 이제 이렇게 개그처럼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럴수록 오히려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국회에 대해서 야당을 경고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계엄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것을 시인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을 이렇게 이 아주 나르시스트들이 하는 말을 워드 샐러드라고 합니다. 말을 비빔밥처럼 앞뒤 안 맞는 말을 늘어놓는 걸. 그러니까 국민과 국정, 헌정 질서를 상대로 아주 나르시시스트 같은 회개한 말을 늘어놓는 건데요. 예. 그런 배변 자체를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은 이 신문 자료로 파악하면서 요건에 맞게끔 수렴해 가더라고요. 결국 그런 얼토당토하는 목적으로 계엄한다는 것이 이 헌법과 계엄법에 맞느냐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죠. 예. 네, 예. 네, 자, 내란 국조특위요. 네, 동행명령장 발부했는데 네, 네. 동행명령장의 강제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강제력은 별로 없는 것이고요. 예. 아마도 그 반반인 것 같은데요. 예. 아까 그런 한번 내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하니까 언론이 굉장히 그게 호응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지금 뭐 이 지지층이 몰려오고 또 여론 지지가 국힘 쪽 여론 지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쯤은 내가 국회 한번 나가서 예. 그때처럼 그렇게 호기롭게 호연지기를 보이면 예. 이것이 더 압도할 분위기를 엎어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한편으로는 아, 나올 네, 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예.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조금 다들 이 목소리도 차분하고 점잖지 않습니까? 예. 또 변호인 조력을 바로 현장에서 받을 수 있고 한데, 예. 근데 이 청문회 증인으로 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거든 분위기 자체가. 예. 네, 그래서 아마 나가면 불리하게 되겠다라는 계산도 한쪽에는 할 것 같고요. 예. 아직은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주연님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은 하여튼 뭐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능력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예. 하는데요. 그 능력이 거의 빵점에 가깝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아, 봅니다. 그래요. 예. 주역께서 사이버상에서 사이버내란 뭐 말씀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네네네. 정확히. 이것은 이제 그 사이버 정찰 TF를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만든 시기를 보니까 24년 9월부터 준비해서 10월부터 최정예 사이버 요원 한 28명 가량으로 예. 사이버 정찰 TF를 만들어서 가동을 시켰는데요. 예. 이 정찰팀 안에는 표적 관리팀이 있었고요. 또 1팀, 2팀, 3팀 그래가지고 최정예 요원 5명씩을 그 안에 두고 예.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내란 이후에도 한 3차례 이상 상부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12월 5일, 12월 20일, 1월 8일 이렇게 현재도 활동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분들이 이제 정예 요원들로 구성돼서 이 스타벅스나 뭐 이런 카페에서 군 노트북을 펼쳐놓고 정찰 활동을 하면서 예. 이 SNS를 장악하고 침투하고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여론조사 회개한 여론조사도 아마 그들의 활동 영향 범위 안에 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아, 이 여론조사랑 어떤 연관관계를 의심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이제 우선은 하나의 반동이라고 봐지는데요. 아까 윤석열 내란 수계의 메타 인지 부족처럼 예. 심리적으로 이제 모든 현실 인식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 지지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속에서 지지자는 자꾸 이 폭민화 돼가는 겁니다. 예. 어떤 생각 없는 도구처럼 비판 없는 도구, 이미 가스라이팅 돼가는 예. 그런 폭민으로 자꾸 변해가고 이제 그게 확산이 돼가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실 인식과 진실을 거부한 채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여론에 포집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이 수사나 어떤 신속한 헌재 파면 선고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현타가 오는 상황이면은 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이 내란 수계의 헌재에서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선동을 해대고 있고, 또 일부 여론이 그것을 제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중계방송식으로 하는 여론몰이도 좀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제가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사이버 정찰 TF의 이런 활동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윤석열 피의자는 지금 검찰 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거기 조사는 좀 네네. 고분고분하게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수처 조사는 아예 다 어떤 이루어지지 예. 않았죠. 예. 네. 검찰로 넘어가면은 저는 그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인사를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 과거 이 박근혜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그 재벌들의 돈을 이렇게 받고 뇌물로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수사 기법이 뭐냐 하면은 프리 바게닝을 했다라는 예. 겁니다. 일부 인정을 하고 일부는 봐주고 그런 수사 기법이 필요했다. 예. 그래서 수사를 잘했다. 신속하게 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아마 일부 먹잇감을 던져주고 일부 인정을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은 다 그 내란의 그 수행자들한테 부하로 수행한 사람들한테 다 떠밀고 이제 본인은 그걸 최소화시키는 식으로 아마 바게닝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뭐 지금 이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 국수본이 영장 신청한 것을 검찰이 기각했지 않습니까? 예. 영장 판단은 법원에 맡기면 되는 건데 예. 아예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을 활용을 해서 그걸 남용하면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경호 차장이 지금 이 대통령 부인과 이 내란 수계 사이에 아마 이 연락도 가능한 식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경호를 핑계로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예. 증거인멸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상황을 본다면 이미 검찰의 조사 태도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서 일부 봐주고 일부는 또 드러내면서 협상하는 식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윤석열 피의자도 그런 어떤 방향성에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최소한의 어떤 인정만 한다. 뭐 이런 방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결국 또 특검밖엔 대안이 없는 건가요? 신속히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 법원 폭동이라는 건 지금 하나의 어떤 위험 사회로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걸 빨리 어떤 정상적으로 민주적 시스템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회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는 것인데 내란 수계부터 여기에 저항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고요. 어떻게 보면 헌법 질서를 정상적으로 복구시킬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예. 네. 검찰도 그러나 내란 수계 혐의 자체 잠깐 앞서서 말씀하셨죠. 그거에 대해서는 꽤 강도가 높은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은데 그건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기대를 하는 것이지만 아마 많은 그 정상 참작 여지를 별도로 남겨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란 수계가 그 국회에서 김용현한테 계속 주거니 받거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들이 무장 병력을 실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무장 군인은 10수명에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김용현한테 자꾸 그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경고용으로 했고 국회는 빨리 해제했으면 다 상황이 끝난 건데 정상 참작 여지가 많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축소해 가려는 그런 주연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